예, 안녕하십니까. 새정치 민주연합 메르스 대책 특별위원회위원 남순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전국 의료산업 노동자 연맹에서 메르스 사태 관련 민간병원 지원 확대 및 공공의료 확충 촉구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오늘 먼저 참석하신 분들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산업의료원회 이수진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인하대 병원노조의 신승일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순천향 천양병원노조의 최미영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순천향 부천병원노조의 민송희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순천향 서울병원노조의 강정구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예, 건대 병원노조의 유주동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예,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의 박홍근 의원님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료산업의료원회 대표자 분들 여러분들 오셨습니다. 예, 오늘 이 기자회견은 사실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가장 정말 생명을 걸고 최일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부분이 보건의료 인력들입니다. 그 보건의료인들에 대한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격려와 감사를 드리면서, 그렇지만 그 현장에서의 많은 고충을 겪고 있기에 거기에 대한 그 현장의 목소리를 국민들께 알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먼저 여는 발언을 전국의료산업노동자연맹의 그 이수진 위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전국의료산업의료원 이수진 위원장입니다. 저희 병원 노동자들 지금 메르스 사태를 보면서 국민들 걱정, 근심 함께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메르스 사태 진정되고 우리 국민들께서 일상으로 돌아가서 아무 문제 없이 일을 하실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돕는 게 저희 병원 노동자들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메르스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와 이제 풍문 등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좀 불필요한 오해라든지 어려움들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 병원 노동자들 메르스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부에서 초기 대응을 잘하고 정확하게 오픈했다라면은 이렇게까지 확진되지 않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참 굉장히 큽니다.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또 의료인으로서 병원에서 환자들에서 역할을 해야 되지만 그 역할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공공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분들은 거의 24시간 풀 가동되는 상황에서 대책반들이 꾸려지면서 역할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도 이제 시간이 이렇게 계속 오래 지속된다면은 아마 그 역할 하시는 분들이조차도 사실은 굉장히 좀 상황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제 그런 걱정이 됩니다. 민간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에서도 메르스를 대책해서 각종 감염에 대한 어떤 교육이라든지 대책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회의를 하고 안들을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모든 보건의료 인력들이 있어야지만 사실 가능한 일들인데, 이런 일들도 민간 영역에서 사실은 공공의 어떤 정부의 도움 없이 저희들이 다 지금 하고 있다는 것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 메르스 사태가 이어지면서 병원에 사실 환자들이 사실 걱정이 되기 때문에 혹시 병원 감염, 2차 감염, 3차 감염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 때문에 병원에 많이 오지 않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국의료산업노조에서 저희 산하조직에 현재 지금 한 일주일 정도 얼마나 빠지고 있는지 저희가 좀 자료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그 예약 취소율과 외래 환자 감소율을 저희가 병원별로 알아봤더니 예약 취소율은 30%에 37%, 그리고 외래 환자 감소율은 41%에서 많게는 60% 가까이 지금 매일매일 취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취소가 되고 있으면은 사실은 병원이 사실 보통 지난달에 수입을 올려서 그 다음 달에 직원들의 임금을 주는 그런 구조를 대부분이 갖고 있습니다. 웬만한 대형 병원 몇 군데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그런 연합한 환경으로 운영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다음 달 우리 병원 노동자들도 사실은 굉장히 병원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힘든 상황들이 펼쳐질 것이다라는 걱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제대로 돌아가고 우리 국민들이 정부가 정말 국민을 보호하고 또 병원 노동자들이 확실하게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이 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병원 노동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그런 지원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라면은 아마 다음 달, 그다음 달 또 다른 피해들이 속출하지 않을까 심각한 우려를 지금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국 의료산업노련에서 이렇게 자료들을 보면서 어쨌든 메르스가 빨리 진정 구현이 이어졌으면 좋겠고 또 우리 세정연의 문재인 당대표께서 의사협회에 방문하셔서 법안을 의료기관 대책에 관련된 법안을 좀 발의하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 전국 의료산업노련 입장에서는 환영의 뜻을 표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정부가 실질적인 민간 의료기관을 포함한 우리 병원 노동자들이랑 실질적인 대책들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메르스 사태에서 최일선에서 정말 온몸으로 이걸 맡고 있는 의료인들과 의료기관에 대한 문제점들,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들, 구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입장을 정리해서 기자회견문을 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의 강정구, 유주동 부위원장이 독립해서 기자회견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기자회견문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는 국내 발병 3주 만인 6월 11일 기준 확진 환자는 122명, 사망자는 9명, 감염 의심 환자는 2,469명, 격리자는 3,439명으로 계속 확산되고 있다. 한국은 아랍권 국가들을 제치고 세계 2위 메르스 발병 국가가 되었으며 한국인이 중국에서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는 등 메르스 전파국이라는 불명예까지 얻었다. 전 국민이 메르스 전염에 대한 불안과 공포로 많은 학교가 임시 휴교를 실시하고 있으며 직장인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회사에 출근하는 등 국민들의 일상생활마저 위협받고 있다.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이 위협당하고 민간 의료기관을 포함한 중소상공인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고 있다. 다행히 뒤늦게라도 정부가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자에 대한 역학조사와 격리자에 대한 지원, 피해 업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선 것을 환영한다. 하지만 5월 20일 최초 환자 발생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메르스의 국내 확산은 박근혜 정부와 보건당국의 무사 안일한 늑장 대응과 공공의료체계의 고질적 문제점이 만들어낸 예견된 재난이다. 현재 정부의 의료산업정책은 공공의료기능 및 정부 지원을 축소하고 민간에 그 역할을 떠넘기고 있어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사스, 신종플루, 에볼라, 메르스와 같은 고위험성 전염병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렵고 상대적으로 격리시설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민간 의료기관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질병 극복에 어려움을 겪은 만큼 공공의료 환경이 열악하다. 현재 민간 의료기관은 큰 경제적 손실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재난에 의료인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메르스 환자에 대한 수용 및 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발병 초기 정부가 의료기관과 국민들에게 메르스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및 감염 현황 공개에 소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다수의 민간병원들이 안전하게 격리된 환경 속에서 환자를 돌보고 있음에도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사회 혼란을 가중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이에 메르스 발생 이후 메르스 환자를 진료한 병원은 물론이고 확진 환자가 방문하지도 않는 민간 의료기관까지 메르스 병원으로 낙인찍혀 기피 대상으로 치부받고 환자들은 병원 내 감염을 우려해 진료를 회피하거나 병원 방문을 자제하고 있어 일반 환자는 물론이고 치료가 시급한 긴급 환자까지 치료 시기를 놓쳐 병을 키우거나 시기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의료기관에 방문하는 환자가 국내 발병 이후 30%로 급감하는 등 메르스 2차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A병원의 경우 메르스 발생 이후 예약 취소율과 외래 환자 취소율이 많게는 평상시 대비 각각 37%, 60%로 급감하였고 감소율이 가장 적은 B병원도 예약률과 취소율이
메리 환자 치료율이 각각 21%, 34% 등 정상적인 병원 운영이 위협을 받을 정도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때문에 몇몇 민간 의료기관은 메르스 의심 환자를 메르스 의심 환자의 진료를 거부하거나 확진 환자 발생 시 환자 수용을 회피하는 등 기이한 현상까지 나타나는 현실이다. 정부는 제2의 메르스 사태 방지를 위해서라도 국가적 의료 재난 발생 시 민간 의료기관에 대한 적극적 참여와 지원이 가능하도록 전염성 질병 발생 시 진료에 참여한 민간 의료기관에 대해 적절한 피해 보상 또는 시설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보상제도 지원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들에 대해서도 생활 안정이 가능하도록 생계 지원 마련 및 안전수칙 교육 등 기본적인 재난 대응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10일 발표한 메르스 피해 업종 및 지역 지원 방안 대책에는 관광사업 지원, 중소사업 기업 지원, 금융지원 확대만 있을 뿐 실질적으로 메르스 확산 방지와 치료에 적극적 참여하고 있는 민간 의료기관에 대한 구체적 지원 계획은 포함되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와 여야는 감염병 발생 시 격리자에 대한 생활 보호와 환자 진료에 참여한 의료기관의 피해 보상을 명시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감염병으로 인해 곧 이중고를 겪고 있는 환자 및 민간 의료기관에 대한 피해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메르스 환자의 치료와 확산 방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민간 의료기관들의 치료 상황에 대해 확실히 알림으로써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메르스를 비롯한 기타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 민간 의료기관을 믿고 방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OECD가 제공한 자료를 분석해보면 201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인구 1000명당 공공병상 수는 1.19 병상으로 24개국 평균 1000명당 공공병상 수 3.25 병상의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현재 메르스 감염이 의심되는 격리 대상 환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국공립병원에서는 격리병동으로 활용할 1인실이 크게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시설마저 열악하다. 메르스와 같은 고감염성 질병의 확산을 막으려면 지금이라도 공공병원의 병상의 비중을 대폭 늘리고 민간 의료시설의 공공성을 높이는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번 메르스 확산은 병원 내 2차, 3차 감염이 주요 원인이 되었다. 특히 환자를 진료하던 의료인들이 감염되면서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이는 국내 병원의 전염병 방지시설의 부족과 감염 예방 장비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료진과 환자를 보호할 수 있는 격리병상을 보유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해 민간 의료기관이 활용도가 적은 시설에 투자하기는 쉽지 않다. 또한 공공의료기관의 시설도 턱없이 부족하여 메르스와 같은 고전염성 질병에 대한 대응과 의료진의 보호가 어려운 상황이다. 항상 전염병 등에 노출될 수 있는 의료산업 노동자들의 안전과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민간병원에 대한 시설 투자 및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의료기관 확충 등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 공공성 확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영리병원, 의료 관광 활성화 등은 의료산업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며 그로 인한 의료비 상승, 의료 양극화 등 큰 사회적 문제점을 발생시킬 것이다. 이에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고 공공의료 확충 등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체계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지금과 같은 의료 재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은 국회 및 박근혜 정부의 메르스 확산 방지에 대한 대책 및 피해 보상 그리고 향후 공공의료 개선을 위해 어떠한 역할을 할지 전국의 조합원들과 함께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은 메르스를 비롯한 고위험성 전염병 확산 방지와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의 다음과 같이 다음 사항을 촉구한다.
메르스 환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진료에 참여한 공공 및 민간 의료기관들에 대한 적절한 피해 보상 대책을 마련하라. 자가격리 대상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생계 지원 및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하라. 고위험성 전염병 발생 시 신속히 국민들에게 질병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치료 병원을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시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 공공 및 민간 의료기관의 격리 치료시설의 안정상태 및 감염 예방시설을 특별 점검하고 안전기준 마련 및 시설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 고위험성 전염병이 발생했을 경우 의료진이 2차 감염되지 않도록 병원 내 감염시설 확충 및 보호장비를 지원하고 의료진 보호 방안을 마련하라. 고위험성 전염병과 같은 국가적 의료 재난 대비를 위해 권역 및 지역 거점 및 공공의료시설을 확충하라. 2015년 6월 11일 전국 의료산업 노동조합 연맹. 네, 오늘 그 의료산업 노조에서 의료인들의 겪은 현장의 문제점을 얘기해 주셨고 거기에 대한 대책 요구하는 기자회견문을 낭독을 했습니다. 아마 지금 기자회견문을 통해서 제시된 여러 가지 내용들은 지금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메르스 대책 그 특별위원회에서 많은 부분들이 검토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일선에서 가장 지금 애쓰시고 계신 두 분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천향 천안병원 노조의 최미영 위원장님 발언을 부탁드립니다. 네,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다 아시는 것처럼 평택에서 처음 메르스 환자가 발생했을 때 충남, 대전은 다 이상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방송에서 그 방송 보도가 나왔을 때 저는 그걸 기대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가 제대로 됐다면 환자가 발생했다. 그 뒤에 그 내용은 그래서 정부의 공공의료 정책에 의해서 모든 의료기관, 공공의료기관, 의료원, 보건시설을 비롯해서 모든 공공의료기관이 이러한 시스템화의 작동이 지금부터 됩니다. 이래서 앞으로 메르스에 관련된 진료 치료는 이러한 프로시저 절차에 의해서 과정에 의해서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국민들이 안정을 할 수 있도록 안심하고 그 절차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진행되는 곳에 주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이 나오길 기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환자에 대한 발생, 그 다음은 모든 국민들이 갖는 두려움, 그것을 제공한 정부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공공의료 정책이라는 것이 이러한 전염병이나 감염성 질환이 발생했을 때에 바로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그 공공의료기관이 단적으로 병상수만 보더라도 OECD 국가 중에서 저희 우리나라는 10% 정도밖에 공공의료기관이 병상수에서 노릇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노릇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병상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 의료기관에서 병원에서 그런 역할들을 하다 보니 체계화된 그리고 일률적인 것이 없는 우왕좌왕하는 상황에서 병원 자체에 가지고 있는 규정과 지휘 통제하에 전 직원이 밤을 새우면서 그 보도와 함께 메르스에 관련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환자분들도 오면서 궁금해하고 의료기관에 근무를 하는 직원들조차도 사실 메르스라는 그 공포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분들도 아시겠지만 특히 우리 병원에 종사하는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럴 때마다 정부에 대해서 촉구드리고 싶은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의료기관들이 이러한 전염병, 고위험성 전염병이나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어떠한 방식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최소한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이러한 메르스에 대해서도 우리가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만을 가지고서는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야만 빨리 이것이 종식을 하게 되고 안정을 찾게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현황은 너무나도 모든 것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제대로 작동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오늘 보도에서도 부산에서도 또 환자가 발생했다 하면은
이제는 지역으로 자꾸 확산된다라는 불안이 더 확대될 것입니다. 그동안도 다 아시는 것처럼 사스나 에볼라나 메르스 지금까지 모든 감염성 질환들이 초기 대응이 부족한 데에서 그 여파가 더 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화재에서도 초기 진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고, 사망자나 사상자를 내는데 관건이 되는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경우를 정말 우리가 뼈저리게 인식하고 느껴서 앞으로 우리 국가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공공의료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가야만이 체계적인 면에서 그다음 내용에서도 공공의료를 믿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정책이 되는가를 고심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의료사업연맹에서는 국가가 이번 메르스 사태를 속히 종식시킬 수 있도록 최소한의 조치를 앞으로도 향후 취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부족한 내용들을 보충해서 다음에 또 다른 감염성 질환이 오면은 안 되겠지만 만약 발생을 한다면 그때는 바로 체계적이고 신속한 조치로 인해서 국민들이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네, 이어서 인하대 신승일 위원장님 발언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하대병원 노조위원장 신승일입니다. 지금 민간 의료기관에서 어떤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어떤 보상이나 피해 보상이 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공공의료기관에서 역할을 지금 할 수 없는 지경인 어떤 우리나라의 현 상황 때문에 그런 겁니다. 좀 전에 병상 수로는 한 10% 정도밖에 차지를 하지 않고 의료기관 수로는 6%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게 지금 공공의료기관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어떤 민간 의료기관의 어떤 지금 이런 지원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향후에도 어떤 민간 의료기관에서 어떤 정부에서 발생하는 어떤 고위험성 질환이라든지 또는 감염성 질환이 발생이 됐을 때 아마 회피하고 또는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실인 겁니다. 메르스 확산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박근혜 정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메르스 확산으로 인한 민간 의료기관에 대한 피해 또한 박근혜 정부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어제 저희 KBS에서 방송을 탔던 부분인데요. 공공의료기관인 서울의료원에서조차도 진료부장이 메르스 환자 진료 환자는 진료하지 말라라는 이메일을 병원 의료원진에게 보낸 것이 대표적으로 고전염성 환자에 대한 내원으로 인한 환자 감소, 수익 감소, 그리고 의료진 감염에 대한 두려움을 한 단면적으로 보여준 예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환자 확산 시기와 방법을 놓친 박근혜 정부가 현재 민간 의료기관에 대한 피해 보상을 책임지지 않고 자꾸 회피한다면 민간 의료기관은 수익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진료에 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해 보입니다. 고전염성 환자 및 국민 건강권에 대한 위기 발생 시 손실이 발생한 것을 알고도 적극적으로 대처한 민간 의료기관에 대해서 피해 보상은 정부가 나서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메르스 피해 업종 지역에 대한 지원책을 보면 중소병원에 대한 총 200억 원 정도의 긴급 경영 안정 자금을 내놓았다고 하는데 실제로 전국적으로 종합병원급 이상이 300개고 병의원급, 중소병원급이 3만 개가 넘습니다. 그 200억 가지고 어떻게 지원을 하겠다는 건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고 이 정부의 이런 엄발의 오줌 누기식 임시방편적 지원책은 결국에는 실효성 없고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료 현장에서 감염의 두려움과 맞서 고군분투하는 의료인들이 실질적인 지원책과 어떤 보상을 못 받는다고 하면 이 정부는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비난과 앞으로의 책임을 면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정부는 매 국가 위기 상황 시마다 초기 대응은 물론이거니와 수습 과정 또한 우왕좌왕하고 어리숙히 짝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공공의료의 부족 속에 민간 의료인들이 진료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동기부여와 어떤 시기적절한 대비책을 가질 수 있게 민간 의료인에 대한 지원책과 거기에서 종사하는 의료진 또 의료기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피해 보상을 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준비된 기자회견은 여기까지고요. 지금 아마 그 환자들이 병원을 찾는 부분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요. 가장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바로 환자 자신이라서 합니다. 아파도 병원을 가지 못하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빨리 여러 가지 국가가 좀 빠르게 대책을 발표함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들이 조속하게 해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10% 정도밖에 안 되는 공공병원 병상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국가 재난에 준하는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제대로 어떤 거점으로서의 대응을 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 국가가 공공병원에 대한 제대로 된 지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도 이번 기회에 강화가 돼서 신종 전염병이 바로 여기에 대응하는 것이 제2의 국방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갖고 국회에서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